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을 꼭 하셔서 아파트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은행 뱅크런, 돈 빼고 난리, 미국 은행 파산 제2금융위기, 미국 은행이 예상했던 대로 취약성을 드러내며 제2 SVB, 제3 SVB 두각될 조짐입니다. 미국 정부가 임시땜빵으로 차단에 나섰지만 상당 기간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특히 조금만 더 확산이 되면 뱅크런 사태가 확산이 되어 여러분들은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야 할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바닥론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데 분양을 앞둔 건설사의 사주를 받은 언론들의 농간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자, 은행, 뱅크런, 돈 빼고 난리, 미국 은행 파산, 제2금융위기. 여기 보시면 SVB. 자, 여러분들 이 사태가 만만치가 않아요. 완전 깨지고 지금 은행가 난리가 났죠.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 사태의 전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늘, 내일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는 부동산하고도 직접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SVB 이거에 이어서 두 번째 은행 시그니처 은행. 자, 이것도 문제가 됐죠. 자, 먼저 은행 파산 과정을 볼까요? 1년간 시중금리 급등 누적. 시중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못 버틴 거죠. 그리고 취약성이 부각된 거예요. 자, 실리콘밸리 은행, 이거 SVB라고 하죠. 두 번째 규모로 파산. 그러니까 파산된 은행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크다 이 말이죠. 자, 시그니처 은행도 연달아서 파산됐어요. 연쇄 파산이죠, 사실상. 제3, 제4가 이제 막 나올 거예요. 가상화폐 주로 거래를 담당했던 곳이죠. 자, 그러면 은행 파산 초비상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실상 위기를 맞게 됐는데 미 정부는 애써 축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이게 심각하다고 말하는 정부가 누가 있겠어요. 다 축소하려고 하니까 액면 그대로 듣지 마세요. IT 스타트업 회사 이 자금줄 그리고 사태 확산 우려. 지금 IT 스타트업 회사하고 관련됐어요. 그런데 지금 월급도 주냐 못 주냐 말이 많죠. 유동성 불안 파산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자, 유동성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은행 여러분들 예금한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 돈 빼버리겠죠. 돈이 빠져나가는 거. 자, 이걸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예금자들을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이번에 미국 정부가 급기야 오늘 수습책을 내놨죠.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한참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을 한 거예요. 이거 믿지 마세요. 당분간 얼마만큼 폭락을 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분간은 주시하세요. 예금 전액 보상 이렇게 아주 끝내주는 말을 해줬으니 당연히 주가가 반등할 만하네요. 은행 추가 파산을 해도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크게 은행들이 파산하면 지들이 무슨 돈으로 다 보상하겠어요. 자, 연준 예금 보호 펀딩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하겠다. 이제서 마련해 단기 대응. 자, 주가 안정, 불안 확산. 결국은 금융위기에 대한 단기 대응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은행 뱅크런 사태, 돈 빼고 금융불안 확대.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한번 연관을 지어봅시다. 정부 하는 SVB 위기로 인해서 은행 폐쇄 확대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부나 하는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즉 어떤 쪽으로든지 뜻하지 않은 사태가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해라, 조심해라 이런 뜻이에요. 먼저 은행은 돈 빼고 난리 났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게 심하지 않은데 실제로 미국은 지금 SVB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스마트폰으로 확산 정말 빨랐어요. 그 짧은 기간에 돈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자, 이거 보실래요? 초고속 붕괴 스마트폰 하루에 무려 56조 뱅크런 예금자들이 다 돈을 빼가버린 거죠. 실리콘밸리 줄도산 왜? 다 여기 연관됐잖아요. 지금 이번에 SVB하고 자 303조 무려 303조나 투자를 했어요. 각종 기업들이. 그리고 급여도 지금 미지급 사태 이런 회사들이 투자자 자 오히려 투자자들은 여기서 돈 빠져나와가지고 채권, 금을 늘리는데 줄여가고 있어요. 안전자산으로 대피하고 있는 거죠. 꼭 이 은행만이 아니라 다른 은행도
물론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죠. 뱅크는 보실래요? 자, 문제점. 고객의 돈은 단기. 즉 고객은 아무 때나 빼버린단 말이에요. 돈을. 뭐 이자 못 받더라도. 그런데 대출은 장기다 보니까 은행이 대출을 준 것들을 다 회수해 가지고 갚아야 하는데 뭐 회수 강제성이 없잖아요. 별로. 그런데 은행은 고객들은 돈을 빼버리잖아요. 결국 그 와중에 돈이 펑크가 나서 은행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대출은 쉽게 못 받아주고 그 다음에 예금, 적금은 다 빠져나가고. 뱅크런, 미국 SVB, 제2, 제3 벌써 2는 나왔고 3, 4, 5 계속 징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객을 안심시키고 있죠. 지금 정부도. 신용도가 아직은 괜찮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경제 회복 이제 올해부터는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금리를 조절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 뱅크런 사태를 막으려고 아마 이제 그 미국 정부가 나설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나라의 영향, 금융시장 영향은 일단은 제한적일 것으로 봐요. 미국 은행이 파산됐는데 우리가 지금 대처를 주시하고 있어요. 미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일단 오늘은 순발력 있게 대처했지만 이건 땜빵이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 국내 은행 SVB처럼 위험 노출 적어서 안전하다. 그렇죠. 상대적으로는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건설사와 제2금융권 아주 심각한 자 문제가 생겼죠. FT 이런 거. 자, 미국 확산, 뱅크런, 자본 이탈, 금융위기 바로 여기에 지금 상당히 노출이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계속 은행에 뛰어가라 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터진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터졌네요. 보시면 자, 은행 부실, 예금 고객 돈도 못 주고 대출 기업 돈 못 받고 바로 이게 문제예요. 아주 간단하게 보자고요. 이번에 SVB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은행들이 자, 예금 고객 얘들은 이제 돈 내놔라 하고 또는 돈을 빼가거나 못 빼간 경우 돈 내놔.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하죠. 왜? 여기서 돈을 받아야 돼. 스타트업. 자, 얘들한테 받으려고 했더니 돈 내놓으라고 했더니 얘들이 오히려 돈을 없대. 그러니까 예금 고객은 은행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고 자, 은행은 이게 회사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고 그런데 이게 바로바로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돈은 빠져나가고. 자, 이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어떤 은행이 됐든지 간에. 자, 예금 고객들 불안하면 막 뺄 거 아닙니까? 이자가 문제입니까, 지금? 원금도 회수가 차. 미국은 그나마 3억씩 막 보장을 해줘요. 우리나라에 5천만 원. 그거나 빨리 올렸으면 좋겠어요. 1억이나 이렇게 2억으로. 아무튼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돈 내놔라. 돈 없다. 자, 왜? 지금 기업들한테 돈을 받아서 돈 내놔. 돈 받아서 줘야 하는데 기업들이 돈 없다 해버리니 이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 부동산 바닥, 반박.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신랄하게 제가 한번 반박을 해볼게요. 지금 바닥이라고 자꾸 언론들이 부추겨요. 특히 요즘 와서 심해졌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예전에는 좀 객관성도 있었거든요. 언론이. 이 건설사하고 짜고 왜? 건설사 분양시켜야 하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 지금도 지금 폭락 상태예요. 매 주마다 폭락 맞습니다. 제 말이. 폭락 상태인데 그걸 마치 다들 지금 상승 흐름을 탄 줄 알고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국회에서 신문 방송에 지금 내놓고 있어요. 보세요. 바닥이라고 하는 게 하락 지역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전반적으로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폭락. 하락도 아니야. 일부 지역 송파구처럼 너무 많이 떨어진 곳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 금액 대비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반등한 겁니다. 얘가 좋아서 반등한 게 아니에요. 무슨 놈의 송파구가 좋겠어요. 자, 아무튼 그걸 가지고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앞으로. 두 번째, 강남 하락폭이 축소됐다. 송파는 오히려 플러스가 됐다. 이번 주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맞네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 너무 급락을 해서 반등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W자 형태의 하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요. 상승장에는 M자 형태로 이렇게, 하락장에는 W자 형태로 0 밑에서 노는 거예요. 상승장은 0 위에서 놀고. 거래량 증가? 거래가 부족합니다. 지금 거래량 늘어났다고 하는데 아니
6, 720, 뭐 1000건 된 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국 단위로는 거래량이 형편없어요. 서울만 좀 늘어났지. 서울도 3천에서 5천은 넘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주요 지표 악재가 지금 산더미예요. 아니, 전셋값도 지금 아직도 마이너스가 심하고, 미분양은 넘쳐나고 10만을 돌파할 것 같고, 경매도 말만 좋아서 경매에 몰린다고 하지 실제로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형편없어요. 자, 물가, 금리, 경제 불안. 오늘 뉴스도 그랬지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상황에서. 자, 기준금리가 인하된 것도 아닌데 바로 기준금리 인하돼야 집값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더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무슨 놈의 반등이에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해외 집값이 뛰어야 우리나라도 뛰어요. 다른 나라 다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뛰겠어요? 그리고 집값 하락입니다. 당연히 해외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가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주가도 시원스럽게 올라가야 후행인 집값이 따라가겠지. 자,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말이 필요 없어요. 자, 정부 부동산 정책, 부동산 매매 심리, 부동산 거래량, 기준금리 변화, 공급 입주 미분양, 그 다음에 투자자, 해외 집값, 부동산 가격 적정도, 전세 시세, 대출 관련, 그 다음에 종합적 진단 이렇게 평가를 해볼게요. 22년에는 다 하락이었어요. 그러니까 폭락을 했죠. 올해 들어와서는 보니까 그래도 다 하락이네요. 정부 부동산 정책은 지금 상승 정책을 펴고 있죠. 그래서 상승, 심리 하락, 거래량 하락, 기준금리 하락. 기준금리는 보통으로 봤습니다. 왜냐? 계속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정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통. 그리고 공급 입지 미분양, 투자자, 해외 집값 등등등 나머지 다 하락이고요. 대출 지금 이번에 특례 대출 해줬죠. 그래서 상승이야. 종합적으로는 8대2로 하락이 압도적인데 무슨 상승을 노래합니까? 지금 이 요소들이 모여서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 소액 투자 방법.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많은 돈으로 투자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 소액. 자, 1억 있다, 2억 있다, 3억 있다. 특히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거에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실거주도 폐지됐으니까. 실거주가 폐지된 지금의 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나중에 실거주가 다시 생겨나더라도 지금 바닥에서 잡은 사람들 상관없어요. 자, 21년에 5억이었던 아파트가 서울의 아파트 10평대나 되겠죠. 23년 말 아마 이제 내년 바닥 치면 3억으로는 얼마든지 빠지죠. 그러면 1억 갖고 2억 전세 끼고 3억짜리를 잡을 수 있어요. 1억 투자해서 28년에 약 7억 정도로 올라갈 것 같아요. 5억이 7억을 가는 거예요. 바닥에서 잡아서 3억이 7억. 자, 1억 투자해서 4억을 벌었네요. 투자 수익률 4억. 그런데 재개발이라든가 막연한 또는 비아파트에 투자하면 많이 벌어야 1억이에요. 하지 마세요. 자, 지역은 서울 외곽 대단지 구축 10평대 잡을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2억. 21년에 8억이었던 거, 꼭지에 8억이었던 게 23년 말 지금 아마 바닥을 치면 5억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2억이면 전세 3억 끼고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8년에는 12억 정도. 예전에 5억은 15억 다 넘겼어요. 이번에는 그냥 12억 정도로 보자고요. 자, 그러면 투자 수익률을 봤더니 5억에서 12억이 됐으니까 7억을 벌었네요. 재개발 아파트 아닌 것들은 많이 뛰어야 2억입니다. 자, 2억 투자해가지고 7억 벌었으면 대단하죠? 지역은 서울 외곽 대단지 구축 대충 20평대에서 28평 사이가 많아요. 그 다음에 3억 투자할 때 21년에 11억 정도 했던 게 아마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6억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3억 정도면 얼마든지 6억 잡아요. 그리고 2억 5천이나 28년에는 17억 정도로 갑니다. 예전에는 6억이 24억까지 갔어요. 이번에는 좀 보수적 접근. 한 11억 정도가 올라갔네요. 투자 수익률. 3억 투자해서 11억이면 대단하죠. 재개발, 막연한 재개발을 잡거나 아파트 아닌 거 잡으면 뛰어봤자 3억이에요. 뛴다는 보장도 없고. 자, 지역, 서울 외곽에서 한강변, 대단지 구축 아마 24평대를 무난하게 잡고 일부는 30평대도 잡을 수 있다. 자, 1, 2, 3억 알려드렸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기 심각하죠.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까지 자 만기 보유 증권, 자 매도 가는 증권 이렇게 지금 아주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SVB 사태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투자증권 손실이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금리 역전 이렇게 보셨죠? 2년물, 10년물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이 밑에 보세요. 빨간색. 이게 지금 1900 아주 오래전이에요. 80년대예요. 어우, 여기 내려온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여기 보세요. 아주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내려왔어요. 이건 아주 경제 위기가 터질 징조입니다. 이게 역전 폭이 크면 클수록 이게 지금 음영이 있는 거 있죠. 이게 보이죠? 음영. 이게 경제 위기예요. 위기. 그때마다 하나같이 내려왔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번에도 내려오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경제 위기 상당히 위험성이 커졌죠. 특례보금자리 5억 이하 82.9%로 제일 많이 받았네요. 자, 그 다음에 소득 대비 비율 PIR이라고 하는데 지금 15.1에서 14.0으로 내려왔습니다. 대략 10까지는 내려와 줘야 돼요. 이만큼 더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 자, 이제 바닥에서 많이 올랐지만 하락장 박스권 유지. 지금 이게 0이 여기에 0이 여기인데 어우 이렇게 많이 12월 달에 빠졌다가 이렇게 회복을 했죠. 자, 회복을 했다지만 이게 상승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폭락 상태예요. 자, 이걸 오른쪽에서 보시면 부동산 R114를 보면 더 잘할 거예요. 자, 보세요. 1월부터 지금 3월 달까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러지 않나요? 이게 0이에요. 0. 0 밑에서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위에서는 올랐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0에서 0을 한번 돌파 못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당분간 이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미리 집 잡는 사람은 손해입니다. 한은 올해 집값 더 떨어진다. 왜? 이거 기준점을 보자고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당연히 조금 내려왔는데 한 이 정도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만큼. 그래서 집값 떨어진다고 자신을 하는 거예요. 자, 정부가 경제 침체로 세금이 많이 안 거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확 떨어졌죠. 그런데 돈 씀씀이는 훨씬 커졌어요. 자꾸 뭐 미분양 매입하고 쓸데없는데 돈 지금 낭비하고 이렇게 되면 돈이 모자라게 돼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됩니다. 외환 보유고도 바닥나고. 자, 이제 집값이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여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맞지만 확률적으로 내년부터 매입을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번 은행 파산은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